최성민의 바이앤바이 유한타증권 청담센터의 최성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6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마지막 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제 6월 하순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면 5월보다는 좀 나은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예, 좀 그래서 현금 비중을 5월 말에는 좀 우리가 늘려야 된다. 밸류에이션상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6월 말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좀 줄여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단기적인 대응 방안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 그러면 금리나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 두 가지 이슈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된 국채 금리, 미국 국채 금리죠. 금리의 선물을 보면 올해 한 3번 정도의 인하를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클라리다 연준 의장은 아직도 뭐 경기가 탄탄하고 그래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연준 의원 중에 카시카니 연준 의원의 경우는 충격이 필요할 정도로 금리를 한 0.5% 내려야 된다. 한 번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 기준금리 선물 가격은 올해 사실 한 3번, 내년에 한 번 내리는 걸로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사실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내리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확인시키는 후행적인 것이냐 아니면 경기 후퇴 사전 징후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냐 이제 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참고로 이제 내년 초면 트럼프는 대선 운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를 보면은 사실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만 좋았던 경제 지표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 지표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거의 사례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준비한 표가 사실은 예. 있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면 이번에 금리 인하는 보라색 화살표 아래쪽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보라색 화살표가 맨 있는데, 아래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95년, 98년에 사실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했던 그 당시와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따라서 이번 금리 인하는 사실은 시장의 버블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버블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시장에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만큼 이 부분 현실화가 될지 우리가 또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짜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가 앞서서도 짚어드린 것처럼 G20 정상회의를 통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열리게 됐는데요. 네,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이제 시작됩니다. 네. 시작되는데 여기서 고위급 회담이 먼저 시작되죠. 예, 그래서 그렇죠. 여기는 미국은 실리를 원하는 것이고 중국은 사실은 명분, 페이스, 면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국이 사실은 기존 판을 한번 뒤집었습니다. 법제를 안 한다고 그랬고요. 네. 협상 타결을 위해 자존심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아주 깨끗한 타결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3,250억 불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가 연기가 되고 협상이 조금 늘어진다면 사실 그거는 좋은 뉴스고요. 그러나 3,250억 불의 관세가 뭐 일시적으로라도 부과가 되고 협상 타결이 어려워진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양 국가가 성장률 둔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 참고로 중국의 GDP 성장률이 한 1% 이상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0.5% 하락할 수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 타결의 가능성은 거의 지금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부분 타결이 되고 3,250억 불의 부과가 관세 부과가 좀 연기가 된다면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그런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이 변수들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앞으로 전개가 되게 된다면은 이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또 어떤 종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 사실 두 종목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어저께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뉴스요? 예, 중국에서 사실은 자기 국가에 중국의 회사만 지금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리스트를 조금 없앤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단은 승인을 해주겠다.
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뉴스이긴 한데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면 모든 뭐 2차 전지 회사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그거는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하여 나노 신소재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나노 신소재라고 한다면은 지난 5월 중순에도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최근에는 고점에서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나노 신소재 일단 리포트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리포트의 포인트를 한번 네. 보시면요. 예,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이 상당히 높고요. 2차 전지 도전제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지금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나노 신소재가 전주에 IR 데이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 한 6주 전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사실 어제 양이틀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의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펀드멘탈의 훼손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 사실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코스닥의 약세를 기대를 해서 지금 공매도가 좀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그 나노기술 CNT, 카본 나노 튜브를 바탕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 전지에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동사의 주요 경쟁력은 기술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75%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첫 번째 포인트가 진입 장벽이 높고 그리고 마진율이 높다라는 점인데 이 마진율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이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 대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대기업의 밸류 체인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고질적인 단가 하락에서 압력에서 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특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뭐 산업 평균의 한 6.1%보다 훨씬 높은 1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 이 부분 지목을 해봐야 되겠고 두 번째 포인트가 2차 전지 도전제와 관련해서 지금 탄소 나노튜브 CNT와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지난번에 사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나노 신소재가 2차 전지 도전제 포르쉐에 들어간다고요. 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산소 나노튜브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는 이제 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도전제에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이제 포르쉐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포르쉐 전기차입니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IL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양산은 안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기존의 카본 블랙을 CNT가 대체를 하게 되면 충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350km를 가는 전기차가 600km를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뭐 5년 동안 충전 방전을 하면 왜 뭐 배터리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8, 9년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소재가 사실은 CNT 도전제입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듯이 중간에 이제 하늘색이 왼쪽을 보시면 조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네. 늘어나 활물질이 증가하게 활물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충전하면 더 먼 거리를 운행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핸드폰을 만약에 충전을 했는데 보통 하루면은 또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틀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네. 예. 요즘에 뭐 수소차, 전기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소차가 전기차 대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장점을 가진 것이 한 번 완충을 하면 물론 완충하는 시간도 짧고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다라는 점인데 전기차 부분에서 이 부분이 실현이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은 기존의 2차 전지 4대 부품 소재가 아니라 새롭게 탄생하는 뭐라 그럴까요? 혁신적인 소재입니다. 예. 프리미엄급 전기차의 소재로 채택되고 있는 신소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르쉐에 지금 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것은 동사의 CNT 소재 캐파를 언제 얼만큼 늘릴 것이냐 이거를 좀 유심히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동사에 따르면 국내 2차 전지 대기업의 본격적인 CNT 도전제 채택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추가로 될 것이고요. 네. 뭐 머세디스 벤츠나 폭스바겐 등의 이제 프리미엄급의 전기차 모델 대비가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리포트에 대해서 모멘텀과 시의성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네, 시의성은 4.5, 그다음에 모멘텀 4.5, 그래서 평균 4.5개 드리겠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와 관련해서 또 중국에서 나온 뉴스와 엮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 종목은 S 퓨얼셀이라는 수소 전지
연료 전지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SPL셀 역시 CNT 도전제 우려가 불식되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인데 투자 포인트 또 나오고 있네요. 설명해 주시죠. 네네. 국내에 독점에 가까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75%, 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100%가 넘는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연료 전지는 SPL셀이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80% 육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건물용 연료전지 1위 사업자입니다. 네, 앞서서 화면에 나간 게 좀 잘못 나간 것 같네요. CNT 도전제는 나노 신소재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SPL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내용인 거죠. 네, 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예, 두 번째는 역시 실적인데 실적이 사실 영원한 테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7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100%, 아니 죄송합니다. 15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뿐이 없느냐라면 네. 다 아시겠지만 뭐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예. 네, 지난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에 정부 지원 사업 중심의 발전 그리고 가정용 연료전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만 들어서도 제가 뭐 아는 것만 봐도 지스퀘어 개발 사업이 있었죠. 제주 드림타워 신축 공사가 있었죠. KT 지사 개발 사업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당연히 이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료 전지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SPL셀 그렇다면은 어떻게 평가를 또 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연초 급등 후에 사실은 수개월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수소 관련주가 다 그래 왔죠. 그래서 이제는 성장성을 감안하고 정부의 정책이 다시 힘을 주어서 다시 이제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관심을 둘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리포트를 낸 타이밍이 아주 적절했고 시의성은 만점. 그리고 모멘텀은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4.5점 주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청담센터의 최성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